1932년 슈퍼맨이라는 캐릭터의 탄생 이후 코믹스에는 슈퍼맨의 아류가 범람했습니다. 코믹스 작가인 밥 케인과 빌 핑거는 외계인인 슈퍼맨과 대척점에 있는 인간을 바탕으로 한 히어로를 설계합니다. 메트로폴리스의 희망인 슈퍼맨과 달리 고담의 어둠 속에서 생활하며 초인적인 힘 대신 인간적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범죄를 향한 염증과 분노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다크 히어로 배트맨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적 해석가입니다. 오늘은 영화 다크나이트 속 배트 시그널을 만들어 볼 겁니다. 배트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트맨의 본질은 브루스 웨인이 아닌 배트맨이다. 히어로 영화에서 히어로 신분은 주인공의 정의로운 가면으로 묘사됩니다. 히어로의 본질은 히어로로서가 아닌 가면 뒤에 인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이를테면 아이언맨의 경우 토니 스타크가 본질이고 아이언맨은 히어로의 가면에 불과합니다. 또한 슈퍼맨은 클라크 켄트가 본질이고 슈퍼맨이 가면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배트맨은 다릅니다. 배트맨의 본질은 배트맨이고 브루스 웨인은 가면입니다. 이 개념은 배트맨 비긴즈 마지막에서 레이첼 도스의 대사로 언급이 됩니다. It's not who you are underneath. It's what you do that defines you. 한 개인을 정의하는 것은 가면 뒤에 누가 있는지가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이다. 배트맨을 정의하는 건 가면 뒤에 브루스 웨인이 아닌 배트맨으로서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배트맨이 본질이라는 말이죠. 웨인가의 2대 회장이자 플레이보이, 억만장자인 브루스 웨인은 배트맨이라는 신분을 속이기 위한 가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배트맨을 특별한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설정이고 단순하지 않은 철학을 가질 수 있는 핵심 개념입니다. 배트 시그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볼록 렌즈와 원통, 광원이 필요합니다. 광원은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는 LED 조명을 활용했습니다. 배트 시그널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저 LED 위에 배트맨 문양을 부착하면 간단히 해결될 듯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박쥐 모양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광원 위에 붙이고 켜보면 흐리거나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상이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트 시그널 앞에 박쥐 모양은 그림자를 만드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장식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남기기 위해서는 광원과 볼록 렌즈 사이의 초점에 물체를 두어야 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트 시그널의 원통은 길이가 짧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렌즈의 직경이 크기 때문입니다. 렌즈의 초점 거리는 깎인 각도와 렌즈의 직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돋보기 크기의 볼록 렌즈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직경이 작으니 자연스럽게 초점 거리는 멀어집니다. 초점 거리가 멀어지면 원통은 길어지고 원통이 길어지면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통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해답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굴절시키자였습니다. 그러면 원통의 길이가 짧아져도 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중 첫 번째 영화 배트맨 비긴즈는 배트맨의 탄생을 알리고 법을 무시하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배트맨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을 질문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죠. 두 번째 작품 다크나이트는 배트맨의 고뇌를 다뤘습니다. 배트맨의 등장 이후 범죄자들은 어둠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범죄율은 나날이 줄어갑니다. 고담은 점차 규율이 잡혀갑니다. 이는 배트맨뿐만이 아니라 정의로운 검사 하비 덴트와 청렴한 경찰관 짐 고든의 협력 덕택도 있습니다. 셋의 합작으로 감옥은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이때 등장한 조커는 마피아와 범죄자들을 선동해 배트맨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배트맨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배트맨 민병대와 조커를 보고 자신의 존재가 그들의 출현을 유발했다고 여깁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는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비덴트를 고담시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에 착수합니다. 영화 다크나이트를 두 개의 척도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축은 질서와 혼돈의 정도로, 두 번째 축은 선과 악의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총 4가지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질서선, 혼돈선, 질서악, 혼돈악. 청렴한 경찰 짐 고든은 질서선의 존재입니다. 조커는 혼돈악의 존재로 짐 고든과 완벽한 대척점에 놓여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서슴지 않습니다. 배트맨은 혼돈선의 존재입니다. 고담을 조금 더 나은
범죄가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무법자입니다. 그는 분명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지만 범죄자와는 달리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하비덴트입니다. 하비덴트는 질서 선에서 질서 악으로 바뀌는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영화 초반은 분명 고든 배트맨과 협력하며 범죄자를 잡는 선인이었으나 타락 이후 동전으로 생과 사를 정하는 질서 악의 투페이스가 되죠. 여기서 질서 악이란 신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악인을 뜻하고 투페이스에게 신념은 동전입니다. 정리하자면 질서선 고든, 혼돈선 배트맨, 질서악 투페이스, 혼돈악 조커의 구조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볼까요? 다크나이트에는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레이첼을 살릴지 하비덴트를 살릴지, 배트맨의 신분을 밝힐지 아니면 고담병원이 무너질지 등이 이에 해당하죠. 다크나이트 속 양자택일의 정점이자 핵심 철학은 조커가 진행하는 사회 실험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고담을 폭파시킬 계획을 발표한 조커의 말을 듣고 시민들은 배를 통해 도시 탈출을 감행합니다. 두 척의 배 중 한 척에는 시민들이 탑승했고 나머지 한 척에는 범죄자들이 탔습니다. 조커는 두 척의 배를 강 중앙에 멈춰 세우고 서로의 배를 폭파시킬 폭발 장치를 건넵니다. 방식은 단순합니다. 12시 정각이 되었을 때 둘 중 한 척의 배가 폭발하지 않았다면 양쪽 배 모두 폭발합니다. 즉, 죽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의 배를 터뜨려야 하죠. 죄수의 딜레마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조커는 해당 실험을 통해 극단적 상황에 놓이면 선한 존재가 악한 선택을, 악한 존재가 선한 선택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 전체는 고상한 척을 하지만 결국 조커 자기 자신과 같은 혼돈의 내면을 가졌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질서 선과 혼돈 악 사이를 오가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졌기에 혼돈 선에 머무르며 신념을 지키는 배트맨이 아닌 죄책감으로 질서 선에서 질서 악으로 변모하는 하비덴트와 같은 선택을 하리라 믿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두 척의 배는 그대로였습니다. 시민과 범죄자들은 하비덴트가 아닌 배트맨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배트맨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영화 전반에 걸친 양자택일 논리는 영화 최후반부 배트맨의 선택으로 활용점정을 맞습니다. 자신은 영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배트맨은 스스로를 희생하여 희망의 상징으로 죽은 하비덴트를 내세웁니다. 이는 고담 시민에게 희망을 보았음에 대한 방증이자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배트맨은 고담 시민을 위해 어둠의 기사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워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바로 조커의 폭발 장치입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폭발시키지는 못하고 배트 시그널을 켜는 리모컨을 이식하려고 합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옛 도시버 컴퓨터의 부품과 다 쓴 목공풀, 열쇠 등을 이용해 만든 모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리모컨을 부착하기 위해 분해하던 중 회로를 잘못 건드려서 리모컨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제작은 멈추지 않았고 조커의 상징물로 남겨두겠습니다. 간단한 마감 처리만 하고 나면 영화 다크나이트 속 배트 시그널과 조커의 폭발 장치 완성입니다.